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 MBA 교수님이자 우리에게는 밸류에이션 학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잘 알려진 셀럽 MBA 교수님, 에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의 버켄스탁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이번 강의 컨텐츠는 지난 2023년 10월 6일 교수님의 유튜브 컨텐츠 내용을 토대로 준비했으며 관련 영상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버켄스탁은 신발 패션 브랜드입니다. 기업명이 다소 생소하시겠으나 집안 신발장 또는 주변에서 다음 사진 속 샌들을 쉽게 접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지난 2022년 11월 애플 공동 설립자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신었던 낡은 버켄스탁 샌들이 경매에 나와 약 3억 원에 팔리면서 버켄스탁 브랜드가 또 한 번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난 1970, 80년대 즐겨 신던 신발 브랜드, 일명 잡스 샌들이라는 닉네임으로도 잘 알려진 버켄스탁은 오늘날 디카프리오, 켄달 제너, 마고 로비, 워더스푼 등 헐리우드 셀럽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신발 브랜드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다소 못생긴 신발이 오늘날 명품 신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버켄스탁 기업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작은 마을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던 아담 버켄스탁은 지난 1774년 버켄스탁 기업을 설립한 이후 오랜 기간 가족 사업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기업 설립 후 지난 1880년대 독일 스파 문화와 부유한 유럽 귀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목욕탕 신발을 제작하는 중 지난 1896년 발바닥을 편하게 해주는 유연한 신발 깔창을 추가 제작하는 등 나름 신발 의류 패션 업계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난 1920년대와 30년대에 버켄스탁은 또 다른 기업 피벗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바로 의사, 발병 전문의와의 협력하여 발 통증이 있는 고객을 위한 풋케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편안한 신발 제조라는 사업 피벗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1963년 버켄스탁은 최초의 피트니스 샌들 브랜드 마드리드를 출시했으며 샌들 제품군은 오늘날 버켄스탁 기업 밥그릇을 책임지는 핵심 카테고리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이처럼 풋케어 전문 신발에서부터 샌들 등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등 점진적 사업 성장력을 유지하던 버켄스탁 기업을 독일 홈그라운드 신발 시장을 뛰어넘은 글로벌 신발 브랜드로 거듭나게 해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마고 프레이저라는 여성은 자신의 모국 독일을 방문하게 되며 여행 기간 내 버켄스탁 신발이 자신의 피곤하고 아픈 발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당시 버켄스탁 CEO였던 칼 버켄스탁을 직접 찾아가서 버켄스탁 샌들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독일 버켄스탁 신발의 미국 사업 원정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전쟁과 사회의 병폐에 항의하던 사람들에게 버켄스탁 샌들은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저항 세력과 혁명 세력을 대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면서 버켄스탁 신발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1990년대 케이트 모스라는 유명 패션 모델이 버켄스탁 신발을 신으면서 버켄스탁 브랜드는 핫한 패션 브랜드 이미지로 거듭나는 한편 특히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음 요약 테이블은 다모다른 교수님께서 버켄스탁 IPO 투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리한 버켄스탁 제품별, 고객별 주요 통계 자료입니다. 최저가 4만원에서부터 최고가 100만원으로 다양한 가격대를 구성한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아리조나와 마드리드 샌들 브랜드 평균 가격은 한 켤레당 약 10만원 수준입니다.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은 샌들 제품 카테고리가 대변 중이며 특히 애리조나, 마드리드, 지제 등 세계 핵심 브랜드는 전체 매출의 55%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효자 효력격 브랜드로 분류됩니다. 전체 매출의 54%를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36%를 유럽 신발 시장에 의존 중이며 성별로는 전체 고객의 72%는 여성 고객들로 구성됩니다. 연령대로는 61%는 밀레니얼 세대들과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성되며 전체 고객의 39%는 젠X와 젠지 세대로 구성됩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전체 고객의 45%는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버는 한편 전체 매출의 20%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고객들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고객층을 이루는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여전히 가족 경영체제를 유지해오던 버켄스탁 기업에게 터닝포인트가 작용한 시점은 지난 2012년. 당시 버켄스탁 오너 일가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과 불협화음은 외부 경영진 채용을 통한 기존 오너 일가 체제 탈피라는 시장 이벤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 버켄스탁 오너 일가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 외부 전문 경영진들로 재정비된 버켄스탁 기업은 곧바로 기업 성장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다음 차트는 재정비를 마친 버켄스탁 기업의 지난 2014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연매출 성장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난 2012년 연매출 2억 유로 수준에서 최근 2023년 14억 유로 기업으로 거듭난 버켄스탁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연매출 성장률 18.2%를 달성했으며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연매출 성장률은 31.3%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버켄스탁 기업 연매출은 특히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발생 시기를 기점으로 폭풍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글로벌 팬데믹이 초래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패턴은 곧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오피스 환경으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불편한 신발을 신고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버켄스탁 신발 브랜드 선호도는 역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테이블 내 빨간색 표시 부분은 최근 3년간 버켄스탁의 수익성 지표를 정리한 부분으로서 그야말로 신발 제조업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사업 마진을 누리는 버켄스탁 기업 현주소가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높은 수익성 지표 하나만으로도 버켄스탁이 지난 240년 기업 역사 기간 동안 구축해온 놀라운 브랜드 파워가 여실히 입증됩니다.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효과에 힘입어 폭풍 성장하던 버켄스탁에게 또 다른 중요한 시장 이벤트가 전개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 2021년 버켄스탁 오너 일가는 대부분의 회사 지분을 엘 캐터톤이라는 유명 사모펀드 투자기관에게 매각 결정하게 된 시장 이벤트였습니다. 버켄스탁의 새로운 기업 대문 열쇠를 거머쥐게 된 엘 캐터톤은 글로벌 최대 명품 패션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 소속 사모펀드 투자기관이었으며 당시 엘 캐터톤이 버켄스탁 오너십을 위해 지불한 가격은 약 40억 유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루이비통 기업 설립자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알렉상드르 아르노가 버켄스탁 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합류하면서 루이비통 그룹과 버켄스탁 기업의 관계는 한층 더 두터워졌는데요. 참고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기업 루이비통에 대한 추가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관련 컨텐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이비통 소속 사모펀드 투자기관에게 매각된 지 약 2년이 지난 2023년 현 시점에서 상장기업으로 전환을 결정하게 된 버켄스탁은 이번 IPO를 통해 확보된 외부 투자 자금 중 일부를 현재 기업이 떠안고 있는 20억 유로 이상의 막대한 기업 부채를 갚는 데 쓸 것으로 예측됩니다. 처음 버켄스탁 기업 공개가 거론된 지난 2023년 7월 당시 약 60억 유로 수준으로 예측된 버켄스탁 기업 가치는 이후 시장의 버즈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IPO 기업 공개 직전에는 약 92억 유로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제 아무리 240년 전통의 명품 샌들 브랜드 버켄스탁일지라도 결국은 신발이라는 소모품을 생산하는 신발 기업임에도 어떻게 지난 2021년 루이비통 소속 사모펀드 투자기관에게 40억 유로에 매각된 지 단 2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내 기업 몸값이 무려 2배 이상 급등한 92억 유로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는 투자자들에게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버켄스탁의 무형 자산들로부터 찾아내고 계십니다. 버켄스탁이 지닌 무형자산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신발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다모다란 교수님은 다음 테이블을 제시합니다. 다음 테이블은 2023년 9월 현재 상장된 총 86개 신발 회사들의 주요 기업 펀더멘털 실적 지표를 요약한 통계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신발업계는 사업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지표 향상 측면에서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테이블 내 빨간색 표시 부분에서와 같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연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한편 영업 마진율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종합됩니다. 그러나 버켄스탁 기업은 최근 12개월 기준 14억 달러 연매출을 창출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비교 적합한 상장 기업들은 다음 테이블 내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룹층이겠으며 이를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상위 12개 신발 브랜드 기업들의 주요 실적 지표를 정리한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이들 상위 12개 기업들, 일명 프리미엄 신발 브랜드 기업들은 평균 8.6% 연평균 연매출 성장률을 달성 중이며 매출 총이익률 70%, 영업이익률 24% 등 괄목할 만한 수익성 지표를 보여줍니다. 이들 12개 신발 브랜드 기업 명단을 살펴보면 루이비통, 에르메스,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신발 업계의 높은 브랜드 파워로 무장한 블루칩 기업들로 재분류되는 한편 경쟁력 높은 브랜드 평판은 곧 괄목할 만한 연매출 성장률과 수익성 지표의 근간을 이룰 것이라는 가정하 버켄스탁에 대한 기업 밸류에이션은 앞서 살펴본 모든 신발 상장 기업들의 실적 지표보다는 이들 12개의 프리미엄급 신발 브랜드 기업들의 실적 지표를 벤치마크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버켄스탁 기업이 보유한 총 4개의 무형 자산들에 대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째, 브랜드 파워. 버켄스탁의 브랜드 파워는 업계의 경쟁력 높은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 지표를 가능케 합니다. 신발을 디자인할 때 편안함과 발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고품질 재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온 버켄스탁 브랜드 파워.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 시장에서 창출함에도 여전히 모든 신발을 홈그라운드 독일에서 만드는 이유 역시 오랜 기간 고품질 재료들을 고수하는 고퀄리티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이처럼 240년 기업 역사를 통해 구축해낸 신발업계의 높은 브랜드 파워를 버켄스탁이 지닌 대표격 무형자산들 중 하나로 분류 중입니다. 둘째, 셀럽 고객 명단. 의도했듯 의도하지 않았듯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명 셀럽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된 버켄스탁. 오늘날에도 기네스 펠트로, 하이드 크롬, 킨델 제너 등 다양한 연령대의 셀럽 피플들을 주요 고객 명단에 확보한 가운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들을 고객들로 포섭하기 위한 마케팅 수수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한 번 신어줘서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 수수료를 지불함이 아닌 이들 셀럽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켄스탁 샌들을 찾아 신고 자신의 SNS 계정 내 버켄스탁 신발의 훌륭함을 자발적으로 홍보한다는 점에서 이들 셀럽 고객 명단 역시 버켄스탁이 지닌 핵심 무형자산들 중 하나에 속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경영팀. 앞서 살펴본 대로 기존 가족 오너십 체계에서 벗어나 외부 핵심 임원진들을 통해 재정비된 버켄스탁 기업은 튼튼한 경영팀을 통해 오늘날 제2의 기업 전성기를 맞이하는 한편 외부 관리자임에도
기존 버켄스탁 오너 일가의 창업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로벌 명품 신발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 성장시켜낸 현 버켄스탁 매니지먼트 팀에서의 매력적 무형자산 가치를 접할 수 있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종합 분석입니다. 넷째, 올 여름 헐리우드 밥그릇을 챙겨준 블록버스터 바비 무비 효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바비를 연기한 마고 로비가 핑크색 버켄스탁 샌들을 신고 나온 장면은 이후 버켄스탁 샌들 판매 호조를 이끌어낸 점에서 역시나 버켄스탁 무형자산 가치를 잘 대변해준 시장 이벤트였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모다란 교수님 특강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바로 버켄스탁 기업 펀더멘털 실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DCF 모델에 입각한 버켄스탁 기업 내재 가치를 종합 분석한 챕터입니다. 첫째, 연매출 성장률에 대한 DCF 가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버켄스탁 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연매출 성장률 18%를 달성했으며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연매출 성장률 31%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올해 개봉된 바비무비 홍보 효과에 힘입어 DCF 모델 첫해 연매출 성장률을 25%로 예측했으며 이후 2년부터 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를 예측하고 계신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버켄스탁의 무형 가치 자산들을 고려해 볼 때 신발 의류업계의 평균 연매출 성장률에 해당하는 8.6% 성장률을 월등히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합니다. 둘째, 수익성 지표에 대한 DCF 가정입니다. 역시 버켄스탁이 누려온 프리미엄급 브랜드 파워는 곧 양호한 기업 수익성 지표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계신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DCF 모델 10년간 평균 20% 중반대 수준이라는 정말 일반 신발 제조 기업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익성 지표를 부여합니다. DCF 모델 세 번째 인풋으로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 밑거름을 제공하게 될 재투자 관련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치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버켄스탁은 240년 역사 전반에 걸쳐 성장을 위한 투자에 매우 신중해왔으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유명 셀럽 고객들을 브랜드 성장을 위한 핵심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여 브랜드 광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무료 셀럽 마케팅 효과를 통한 효율적인 재투자 성과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입니다. 연매출을 투자금으로 나눈 세일즈 투 캐피털 지표는 2.62배로 가정, 즉 1유로 투자 비용당 약 2.62유로의 연매출을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치입니다. 넷째, 위험 요소에 대한 DCF 가정입니다. 지난 2021년 엘 캐터톤의 인수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 비용을 떠안게 된 버켄스탁 기업이겠으나 기업 공개로 확보된 외부 투자 자금을 기반으로 부채 비율을 낮출 것이며 이는 곧 기업 안정성 지표를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입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버켄스탁 생산 공정이 독일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불안 요소 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추가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DCF 모델 가정치들을 기반으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산출하신 버켄스탁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의 DCF 결과는 83억 유로 기업 가치로 산출되는 한편 이번 버켄스탁의 기업 밸류에이션 중 큰 부분은 현재 버켄스탁이 보유한 무형 자산들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 가치가 크게 차지 중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다음 테이블을 통해 두 가지 DCF 기업 밸류에이션을 요약하십니다. 첫째, 만일 바비 무비를 통한 2023년 버켄스탁 홍보 마케팅 효과가 존재한다면 연매출 성장률은 25%가 예측되는 한편 만일 이러한 바비 효과가 없었다면 연매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15% 수준일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DCF 밸류에이션 분석입니다. 그리고
바비 효과라는 무형 가치를 통해 버켄스탁 기업 밸류에이션은 약 9억 유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치는 다음 테이블 가장 오른쪽 행의 밸류 이펙트 부분을 통해 설명되는 한편, 만일 바비 효과가 없다면 버켄스탁의 기업 가치는 교수님이 먼저 산출했던 83억 유로에서 76억 유로 수준으로 감소하겠습니다. 그 수치는 다음 테이블 내 value without 행에 표시됩니다. 둘째, 만일 현재 버켄스탁이 누리는 두터운 유명 셀러 피플들에 대한 고객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재투자 비율은 기존 다모다란 교수님의 2.62 비율에서 1.59 비율로 감소할 것입니다. 즉, 기존의 1유로 투자 지출당 약 2.62 유로의 연매출을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치는 1유로 투자 지출로 약 1.59 유로 연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며, 이는 곧 약 4억 유로 감소를 의미합니다. 셋째, 현재 버켄스탁 기업을 이끄는 튼튼한 경영팀이 존재하기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15% 연매출 성장률이 예측되겠으나, 만일 이를 배제한다면 연평균 연매출 성장률은 글로벌 신발 업계 평균 성장률에 해당하는 8.6%로 하향 조정될 것이며, 이는 약 20억 유로 달러 기업 가치 감소로 재산출된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테이블 내 가장 오른쪽 밸류 이펙트 부분 내 높은 수치를 통해 입증되듯이 버켄스탁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들 중 가장 큰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은 지난 240년 기업 역사를 통해 다듬어진 버켄스탁 브랜드 가치입니다. 높은 브랜드 파워로 가능했던 영업이익률 25%라는 괄목할 만한 수익성 지표에서 현재 글로벌 신발업계 평균 수익성 지표에 해당하는 15%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버켄스탁 기업 밸류에이션은 무려 25억 유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다음 차트는 방금 살펴본 버켄스탁 기업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4개의 무형자산 가치 비중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로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4개의 무형자산들을 제외한 순수 기업 가치를, 그리고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브랜드 가치,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훌륭한 매니지먼트 팀, 회색 막대 그래프는 유명 셀럽 고객층, 그리고 마지막 네이비색 막대 그래프는 올해 개봉한 바비 무비 홍보 효과 등으로 분류됩니다. 버켄스탁 IPO 기업 공개 이전 한 주당 46유로 수준으로 공모가를 책정했던 금융시장.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IPO 직후 버켄스탁 주가는 한 주당 50유로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수님께서 산출하신 버켄스탁 기업 가치 46유로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됨을 의미합니다. 만일 시장의 열기가 식은 후 버켄스탁 주가가 한 주당 40유로 이하로 낮게 평가된다면 중장기적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버켄스탁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공유하고 계시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을 포함한 글로벌 가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버켄스탁 기업 공개는 드디어 지난 2023년 10월 11일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열어본 결과 2023년 10월 11일 IPO 대비식을 마친 버켄스탁의 주가 성적표는 다소 실망적이었는데요. 한 주당 46달러 IPO 공모가를 부여받은 버켄스탁 주가는 한 주당 41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했으나 결국 마이너스 12% 주가 하락세로 첫날 주식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차트는 IPO 7일차에 접어든 버켄스탁 주가 흐름으로서 현재 한 주당 38달러에 평가되는 한편, 이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초기 매수 목표가로 제시했던 한 주당 40달러 이하의 거래됨을 시사합니다. 과연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현재 버켄스탁 기업 주주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유명 MBA 교수님이자 우리에게는 밸류에이션 학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잘 알려진 셀럽 MBA 교수님, 에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의 버켄스탁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